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치경제입니다. 오늘은 사업보고서 읽기라는 걸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다트라는 전자공시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은 사업보고서, 회사의 사업보고서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이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를 해보려고 하고요. 요 삼성전자의 사업보고서가 잘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요걸 읽어보면 다음 기업을 분석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트에 들어가셔서 삼성전자를 검색하면은 이제 정기 공시를 체크해야 이제 여기 사업 보고서 뜨고요. 여기서 사업 보고서 요거를 선택하면 됩니다. 지금 반기랑 분기도 나와 있는데 사실 사업 보고서가 좀 연도별로 총 정리하는 느낌도 되고 작년도, 재작년도랑 비교도 잘 되어 있어서 저는 사업 보고서를 주로 많이 보고 분기랑 반기는 이제 그 시점 데이터가 필요할 때 들어가서 보는 편입니다. 네, 어쨌든 사업보고서 읽어보겠습니다. 사업보고서를 열려서 1번 회사의 개요를 클릭해보면 이제 회사가 어떤 곳인지, 뭐 하는 곳인지를 대충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삼성전자 주식회사이고 영문으로 이렇다. 그리고 69년 1월 13일에 설립이 돼서 75년에 IPO 기업 공개를 했다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상장법인이고 주권 상장 75년 했다 이런 말이고 본사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에 위치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원에 가면은 이제 삼성전자 본사가 이렇게 생겼어요. 건물도 이렇게 올라와 있고 주변에 보면 뭐 아파트 단지 속에 있고 요 주변으로 공장이 더 있는데 넓은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죠. 이쪽은 공장인 것 같고 여기도 뭐 공장 같이 보이네요. 여기 뭐 체육시설도 있고 뭐 여기 뭔지 모르겠는 이런 시설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건물, 요 건물들은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네, 어쨌든 계속 사업 보고서 읽어보면 주요 사업의 내용, 예를 들어서 이제 CE, Consumer Electronics, IM, Information Technology and Mobile Communications, DS로 Device Solution 이렇게 세 개 부문이 있고 최근에 인수했던 하만이라는 전장 부품 사업을 영위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제품을 보면 C는 뭐 이런 제품들, TV 모니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IM은 이제 휴대폰, 이제 통신 장비, 컴퓨터 이런 게 해당되고 DS 부문은 반도체죠. 다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하마는 이제 인수한 회사인데 뭐 스피커 회사로 유명한데 사실 뭐 자동차 전장 부품에도 많이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회사인 거죠. 이렇게 말하니까 잘 안 와닿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뭐 대충 휴대폰, 에어컨, 냉장고래, 세탁기, 여기 SSD, 그다음에 냉장고, 반도체, 요거 D램 사진이고요. TV, 노트북 이외에도 뭐 통신 장비나 뭐 의료기기, 그다음에 음향시설 이런 것들도 삼성전자에서 만들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 보면 이제 계열 회사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당연히 삼성그룹에 속한 회사겠죠. 그래서 총 국내에 60개의 국내 계열 회사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상장사가 16개고 비상장사는 44개, 여기 비상장사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데 뭐 쭉 보시면 아마 다 아는 회사들일 거예요. 뭐 이런 회사 S1 같은 것도 삼성그룹인지 모르는 사람 분들이 꽤 계시던데 어쨌든 S1도 삼성그룹이고 이외에도 뭐 유명한 회사들이 수원 삼성 축구단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웰스토리라고 이거는 급식 단체 급식하는 회사고 신라면세점 당연히 이런 것도 있겠고 신라스테이, 삼성 라이온즈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국내외로 다 다양하게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 보면 이제 신용평가라고 해서 신용평가는 삼성전자가 얼마나 신용도가 우량하냐 그러니까 돈을 빌려가서 얼마나 잘 갚을까 믿을 수 있는 애냐 이걸 이제 판단하는 지표를 보는데 무디스와 S&P라는 세계적인 신용평가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에서 평가하기로는 무디스는 AA3, 그 다음에 S&P는 AA 마이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7년부터 쭉 기록이 있는데 가장 최근 기록을 보면 AA3라고 하고 이게 뭐냐면은 AA 등급에서 세 번째 그러니까
AA 마이너 요거랑 같은 등급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높은 등급이에요. 트리플 A급은 이제 거의 없고 기업은 국가들이 이제 트리플 A가 많고 더블 A급도 잘 없는데 우리나라 정부 등급이 더블 A 플러스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블 A 플러스 우리나라 정부가 더블 A 플러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속해 있는 삼성전자는 요 등급보다는 웬만해선 높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 등급과 두 노치, 그러니까 두 단계 차이 나는 AA 마이너, AA 제로 다음에 AA 마이너거든요. 요 등급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웬만한 대기업들은 A급 이상도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삼성전자는 워낙 우량한 기업이기 때문에 AA 마이너 등급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읽어보면 이제 배당을 얼마나 주느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을 쭉쭉 보면 51기가 2019년이거든요. 2019년인데 주당 보통주는 1,416원을 줬고 요거를 주가로 나눈 건 주 배당 수익률이 2.6% 정도 되는데 작년에 비하면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재작년보다는 많이 올랐고 이게 왜 이러냐면 재작년에는 배당을 별로 안 줬기 때문에 배당이 확 늘면서 수익률 오른 건 맞고 작년에는 똑같은 금액을 줬지만 주가가 이제 작년 대비 많이 그러니까 18년 대비 19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은 떨어졌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업의 내용에 왔습니다. 사업의 내용을 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 몇 가지 없어요. 제가 꼽아봤는데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좀 중요한 정보라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 부문은 아까 말했지만 가전제품을 파는 부문이고 주요 제품으로 TV의 시장 점유율을 말하고 있네요. 2017년에 26.5%에서 2019년에 30.9%로 한 4%포인트 정도 올랐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아주 성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IM 부문 이제 휴대폰 만드는 곳인데 이제 17년에 19.5%였다가 19년에 17.5%로 한 2%포인트 정도 오히려 감소해서 좀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사업 주요 부품인 당연히 D램 주력이니까요. 여기는 17년에 45%, 19년에 43% 이렇게 거의 50%에 육박하는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 시장 점유율이기 때문에 세계 시장의 반도체 10개 중에 4, 5개는 다 삼성전자가 만든다. 반도체라기보다는 D램의 10개 중에 4, 5개는 삼성전자가 만드는 압도적인 1위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DP, 디스플레이 산업을 보면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패널의 점유율이 17년에 43.8%, 19년에는 43.6%.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휴대폰을 직접 만들기 때문에 스마트폰 패널 점유율도 역시 높을 수밖에 없고 이제 이 스마트폰 점유율을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보면 삼성 갤럭시 휴대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이제 타사 스마트폰에도 삼성 제품이 들어간다. 예를 들면 뭐 아이폰이라던가 중국의 여러 제품들이라던가 뭐 여러 세계의 스마트폰이 있겠죠. 거기에도 삼성이 만든 디스플레이가 들어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문별로 이제 대충 비교를 할 수 있는 표가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어요. 여기서 보실 건 영업이익을 보시면 됩니다. 영업이익도 절대 금액보다는 이제 비중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면 가전 부문은 2019년 전체 삼성전자 영업이익 비중 중에 9.4%를 차지하고 IM은 33%, 그 다음에 반도체가 50%고 DS 총 56.1%, 그리고 하마는 미미한 수준. 보면은 이제 절반이 반도체고 반도체를 합한 DS 부문이 이제 56%를 차지하고 남은 것 중에서도 대부분 휴대폰이고 가전과 하마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전 부문은 특히 이제 2019년에 실적이 많이 좋아져서 이 정도지 2017년이겠죠, 이거는. 2017년만 해도 비중이 3% 정도밖에 안 돼서 아주 미미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많이 좋아진 상황입니다. 17년에도 반도체는 이미 65.6%, DS 부분이 75.2%를 차지하면서 굉장히 영업이익을 많이 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워낙 많이 나서 이 가전의 비중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가전의 실적이 최근 좋아진 것도 있고 어쨌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를 잘 갖춰서 여기서 좀 주니까 여기서 좀 늘고 이런 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하만 같은 경우에는 17년 영업이익보다 19년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이렇게 신성장 산업도 보유하고 있다. 아주 좋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계속 보면 이제 주요 사업장이 어디 있느냐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12개 사업장이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수원 본사, 그 다음에 서초, 우면 뭐 쭉 있고 그 다음에 해외에도 북미, 유럽, 중국, 동남 쭉 있고 DS 부문은 이제 5개 정도 미주, 구주 뭐 쭉 있다. 그리고 하마는 미국 회사니까 당연히 미국에 본사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재무에 관한 사항, 드디어 숫자가 엄청 많이 나오는 파트에 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주 친절하게도 워낙 재무제표가 복잡하다 보니까 요약 재무제표를 다시 한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이런 숫자들이 있는데 다 보실 필요 없고 제가 볼드 쳐놓은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도 볼드를 쳐놨고요. 자산 총계 보면은 단위가 100만 원이거든요. 이게 한 352조, 352조예요. 352조 자산 총계가 그 정도 되고 부채는 근데 이제 90조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자본이 262조. 그래서 뭐 대충 이제 기업이 레버리지를 얼마 쓰느냐를 판단하는 지표인 부채 비율을 보면 이제 에쿼티분의 뎁이죠. 자본분의 부채인데 대충 봤을 때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채 비율이 30%대 정도라고 보여지네요. 굉장히 건실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230조, 영업이익은 그중에 27조, 당기순이익도 21조.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매출의 10% 정도가 넘는 아주 좋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영업이익이 이제 17년, 18년 대비로는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영업이익률 10%를 보여주고 있는 제조업치고는 굉장히 준수한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산도 꾸준히 증가해왔고 부채는 뭐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뭐 이런 영업상의 변동이라고 보여지고요. 자본은 계속 증가하는 아주 좋은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17년, 18년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끝났지만 여전히 삼성전자는 탄탄한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와서 주주에 관한 사항 이렇게 요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에 관한 사항은 삼성전자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누가 주주냐라고 말하고 있는 페이지인데요. 여러분 다들 아시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당연히 주식을 가지고 있겠고, 그 다음에 삼성물산, 복지재단 뭐 이런 계열사들, 이재용 부회장, 홍라희 직책이 뭔지 모르겠네요. 이분은 어쨌든 이런 분들이 다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제 이분들은 이제 임원분들인 것 같네요. 발행회사 임원분들 합쳐서 총 21.22%를 가지고 있다.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총 21%의 주식을 삼성전자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된 뭐 삼성생명, 삼성화재 이런 회사들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보험업법이라는 게 통과가 되면은 여담입니다만 보험업법이 통과되면 이 지분을 상당 부분 시장에 던져야 되기 때문에 합쳐서 한 10% 정도 되는데 삼성그룹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의 절반을 던져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은 지배구조도 약화되고 시장이 그 어마어마한 물량을 누가 소화할 거냐라고 해서 논란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 솔루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고요. 뭐 여러 가지 서론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문제가 되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네, 어쨌든 여담이고 작년에도 21%, 올해도 21%뭐 큰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 다음에 주식의 분포 현황도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 이 페이지거든요. 아까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설명했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5% 이상 주주를 설명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생명이 8% 정도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사실상 대부분의 주식을 가지고 있죠. 1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랙록 펀드 어드바이저리라고 이거는 뭐 자산운용사의 주식형 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 정도 주식을 가지고 있고 삼성물산도 역시 5%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말 기준이니까 좀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정도의 이제 주주들이 주식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읽어보면 이번에는 이제 주주에 관한 사항에서 주주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이제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요거는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의 현황을 보시면은 부문별로 이제 쭉 직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남자, 여자 이렇게 또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총 합계는 이제 직원이 10만 5천 명 정도가 삼성전자에서 일을 하고 있고 평균 근속연수 12년에 총 평균 연봉은 이게 단위가 1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1억 800만 원. 그러니까 삼성전자 전체 직원의 평균 연봉은 1억 800만 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하네요. 평균 연봉이 10만 명이나 다니는데 평균 연봉이 1억 800만 원. 굉장히 역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평균 연봉이 1억을 넘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읽어보면 역시 요 부분이거든요. 개인별 보수 지급액 이제 삼성전자에서 제일 많이 돈을 받은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회장, 부회장, 뭐 대표이사, 이사 이런 분들인데 다 임원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총 권오현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얼마 이거 46억을 받았네요. 그 다음에 이분은 38억, 38억, 34억, 31억. 와, 이거는 역시 삼성전자 정도 되는 회사의 임원이다 보니까 연봉 수준이 아주 상상을 초월합니다. 46억, 46억. 저는 평생 일해서 월급 받아도 46억 받을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한 해 만에 46억을 받으셨네요. 굉장히 부럽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삼성전자 사업보고서 읽기 마쳤고요. 처음 해봤는데 굉장히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몇 개 더 해봐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